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1월 11일 오늘 해외 증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가 1.9% 하락을 했고 나스닥이 3.5%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초반에 분위기는 좋았거든요. 상승으로 출발해서 좋게 이제 진행이 되는 듯 했는데 중간에 갑자기 급락을 하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 구간에 대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연휴 동안 사실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겠다라는 소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칩 전쟁에 있어서 새로운 전선을 지금 구축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첨단 칩 제조와 AI 관련 히토류 수출을 사례별 검토해서 의무화하겠다. 12월 1일에 시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히토류가 또 이제 반도체 장비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반도체 혹은 자동차 이런 에너지 관련된 주요 부품으로 사용되는 만큼 상당히 이제 파장이 클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무기로 해서 미국을 압박하려고 하는 전략적인 움직임이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이 먼저 시작을 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아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이 미국과의 어느 정도 이 무역 전쟁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부담감이 많이 해소되었다라고 보여주기도 한다라는 대목에서 조금 이 새로운 구도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트럼프가 어제 반응을 했습니다. 히토류 통제에 대해서 미국의 이제 대응이 나왔고요. 중국에도 100%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세 휴전 만료를 앞두고 지금 격동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에이펙 때 이제 두 정상이 만나서 이제 무역 합의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이 제시가 되었는데 중국이 먼저 저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미국이 또 한 번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고율 관세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00% 관세를 추가하는 것 외에도 이제 핵심 소프트웨어를 수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 이제 11월 1일에 시행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을 조금 더 빠르게 압박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12월 1일에 이제 중국은 히토류 수출이 통제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미국은 11월 1일에 통제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빠르게 이제 시일을 땡기면서 이런 이제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이고요. 이 에이펙 정상회담은 사실 불투명하다라고 얘기했지만 10월 말에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전에 아마 극적으로 또 이 회동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그때 합의가 될지 아니면 또 계속해서 이 힘겨루기를 하면서 저번처럼 2차 회담을 또 미국 상무부와 또 중국의 상무부끼리 만나서 하던지 그런 식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4월의 구도와 또 비슷한 구도로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증시의 불확실성을 또 키우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상황으로 또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사실 시장이 시작되었을 때는 이 미국의 SMR 관련 대형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급등을 하면서 시작되었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으로 오클로가 지금 18%까지 올라가면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같이 떨어져서 그래도 6.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종목들도 크게 하락하지 않고 보합 마무리를 하거나 약하게 하락하면서 이 관련된 에너지 종목들은 좀 잘 방어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최근에 이제 이 연휴 전과 연휴 바로 다음 이제 하루가 바짝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미국 증시의 하락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도 있습니다. 일단 오클로가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것은 첨단 원자로 배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세개의 제조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오클로가 에너지부의 이번 발주로 주가가 더욱 랠리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번 발주는 이제 원전 파일럿 프로그램을 이제 에너지부에서 오클로에다가 발주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SMR 관련된 수주가 미국 전체 시장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점, 그래서 오클로가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로 들어갔다는 점이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조마조마한 것은 결국에는 지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AI에 대한 붐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고
그 반도체 수요가 급증함으로써 전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 세 개가 지금 같이 사이클로 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그 전력 관련된 인프라 종목들, 그리고 AI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휴머노이드라든지 그런 전기차가 별도로 있긴 하지만 최근에 휴머노이드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전체적인 틀은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AI에 대한 수요가 근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경기가 침체되지 않고 계속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야 되고, 지금처럼 다자 국가들 간에 국가 간에 어느 정도의 경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경쟁을 이제 서로 선점하기 위해서 AI에 대한 붐이 더 빠르게 일어나는 거고, 그게 이런 반도체라든지 전력에 대한 수요로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시진핑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중간에 있는 반도체에 대한 이 수급을 조금 이제 타격을 줄 수 있는 이 히토류 통제를 함으로써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고요. 이 히토류라는 것은 반도체에도 조금 영향을 주지만 결국에는 미국의 군수 물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함정이라든지 잠수함,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중국에게 사실 이제 미국이 견제하는 부분들의 핵심 요소가 지금 히토류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장기적인 측면에서 히토류에 대한 견제 카드를 꺼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쟁이 극화되어서 아예 그냥 원천적인 기술을 서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이런 것들이 이제 수출을 막아버리고 반도체에 대한 그런 생산량을 꺾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경기가 또 이제 전력 수요가 떨어지면서 경기가 조금 애매해지는 상황이 생기고요. AI에 대한 그런 경쟁 구도는 여전히 치열하겠지만 약간 이제 속도 조절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안 그래도 이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이런 불확실성이 또 커지게 되었을 때는 이전에 4월 달과 같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그런 부분들은 계속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불행 중 다행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그냥 에이펙을 제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이펙을 가긴 간다라고 얘기를 했고, 시진핑과는 회담 여부는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극단적으로 아예 만나지 않겠다가 아니라 상대방의 그런 반응을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서로의 이제 이 카드를 하나씩 꺼내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 치열하게 또 공방전을 벌일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10월 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에이펙에서 결국에는 만난다고 한다면 그래도 그 화해 무드가 또 진행되면서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공격적인 또 움직임들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중국이 먼저 움직인 이유가 무엇일까? 결국에는 지금 트럼프에 대한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겁니다. 미국 내에 지금 셧다운이 계속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내부에서도 계속 이제 이 공화당에 대한 반발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인력 감축을 직접적으로 시작했고요. 사실상 이제 미국의 부채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의 방향이 어쩌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이제 이 생활, 그죠? 전체적인 이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러한 선택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이제 극단적으로 행했을 때는 한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반발심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극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를 좋지 않게 만들 가능성이 있고 여론도 좋지 않게 만들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지금 중국이 잘 파고드는 것 같고요. 향후 이제 어떻게 될지를 계속 봐야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계속 이렇게 당하지만은 않겠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저는 관세 100%에 대한 부담감을 또 중국에 던진 상황이고요. 지금 100%라고는 얘기했지만 100%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기본에 지금 55%가 부과되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100%에서 155%가 또 부과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거의 뭐 무역 중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 무역 중단이 이제 실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155%가 부과가 되고 히토류 수출도 중단이 되고, 그렇게 되면 아예 그냥 이 무역이 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고 4월과 5월처럼 또 폭락장이 한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시장의 이 흐름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전에도 코스피에 대한 이 급락 사태, 그죠? 4월 초반이었죠. 트럼프에 대한 그런 이 중국과의 견제 차원에서의 움직임이 상당히 큰 골을 팠습니다. 2200포인트까지 코스피가 단숨에 거의 20% 이상 떨어진 상황인데요. 그게 지금 3600까지 바짝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또 한 번의 급락이 있더라도 충분히 이전처럼 V자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제 끝까지 가봤자 양쪽 다 이득을 볼 게 없기 때문에 정말 이제 끝까지 가서 중국이 뭐 대만을 침공한다든지 그런 식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은 이 서로에게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이득을 볼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초점이 있고 그런 이제 서로의 기술력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면 서로의 이점을 활용해서 유리한 상황을 고지하기 위한 힘겨루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이 이전처럼 떨어지더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AI라는 키워드가 등장한 이상 이제는 이 AI 때문에 계속 이 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도 계속 뭔가 이제 이 히토류를 가지고 이 무기화 할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절하게 이제 하고 본인들의 히토류를 수출하도록 이제 풀어줘야 될 텐데요. 만약에 그게 풀어주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처럼 이제 우리나라 기업도 그렇고 전 세계 기업들이 영향권을 직접 받았을 때는 항상 그래왔습니다. 대체제를 찾기 시작합니다. 대체제를 찾거나 대체 생산 국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돈이 되지 않아서 생산하지 않았던 국가들이 이제 히토류에 대한 몸값이 올라가고 그런 이제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제시되었을 때는 움직이기 시작할 거고요. 실제로 일본 정부 같은 경우는 스미모토와 함께 호주에서 히토류를 채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정제하는 대체 공급망을 구축했고요. EU에서도 말라위와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광산 투자를 늘리고 있고 미국에서는 마운틴 패스 히토류 광산 재가동을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히토류 재활용을 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프랑스는 전기차 모터, 풍력 발전기, 그리고 사용된 히토류를 재활용하고 있고요. 독일 기업도 지금 2028년 양산 목표로 히토류가 필요 없는 전기차 모터를 개발하고 있다. 아예 히토류를 없애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국가들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이 수출 통제를 해서 아예 수출을 막는 것은 서로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립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보았듯이 미국이 중국에게 칩 통제를 하고 극단적인 수출 통제를 했을 때 중국의 그런 반응을 보았을 때 AI도 자립화하는 모습이었고요. 저가형 칩도 자립화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국산을 해서 지금 중국도 첨단 기술에서 상당히 많이 끌어올라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최첨단 기술은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는 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의 무역 장벽을 허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로에게 의존도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 내에서 공급을 해줘야지만 서로에게 의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서로 이제 끝까지 가서 완전히 무역 중단을 장기화하지는 않을 거다. 결국 서로에게 필요한 점이 제시되었을 때 서로의 체면 이치를 하는 상황에서 합의를 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그런 이제 경제 지표들이 사실 빨리 발표가 되었어야 되는데 아직 발표가 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9월 소비자 물가가 이제 곧 발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셧다운 상태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또 발표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선은 미국과 중국의 또 무역 전쟁이 재발되는구나 라는 시선으로 갔기 때문에 이 물가에 대한 중요성이 또 한 번 이 초점이 맞춰지는 상황이고요. 그 이유는 이제 이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계속 이제 물가가 높아지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전체 물가 지표가 심각하게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소비자에게 느껴지는 물가는 올라가고 있거든요. 파월 의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미국의 소비자 측면에서의 물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수로 발표되는 물가 지표는 사실 평균 발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는 의도적으로 유가를 끌어내리고 있죠. 그래서 유가가 끌어내려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완화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 평균적인 측면에서 보지 않고 특정 이제 물품들, 즉 특정 이제 소비자 측면에서의 중요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실제로 물가가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되는데요. 이번에 이제 소비자 물가가 또 어떻게 발표될지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리 결정 직전이 24일에 발표한다라고 하니까 그래도 시간 여유는 있습니다. 13일 정도 있고요. 과연 이제 셧다운이 얼마나 지속될 건가, 그리고 물가 지표가 어떻게 발표될 건가가 향후 이제 증시에 대한 분위기를 좀 이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AI에 대한 이 관심도로 인해서 상당히 크게 투자가 되고 계속 이제 증시가 좋게 올라가는 분위기에서 또 한번 이렇게 찬물이 끼얹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상황이 좀 안정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요. 트럼프와 시진핑의 그런 이 극적인 합의가 없는 이상은 계속 이런 불확실성이 또 한번 시장을 차게 만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가 이제 결정될 때 소비자 물가가 높게 나왔다라고 하면 또 금리에 대한 인하 기대감이 꺾이면서 증시가 또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계속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AI에 대한 이 기대감, AI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생산성 이 증가로 뭔가 전체적인 경제가 이제 커진다라고 생각한다면 상당히 이제 좋아지는 상황인데요. 여기는 이제 금리 인하와 또 이제 맞물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그런 힘겨루기, 무역 전쟁이 있음으로써 계속해서 이제 물가를 또 자극시키고 이것이 금리에 대한 인하를 막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금리에 대한 상승을 촉진하는 그런 흐름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양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물가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제 이 고용 지표가 악화됨으로써 고용에 대한 악화가 결국에는 경기 둔화로 나타나면서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또 우려된다라는 그런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이 일본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중국을 어느 정도 견제하는 모습인데요. 뭔가 이제 이 파월 의장의 초점은 이 밑에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계속 양립하는 상황에서 증시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증시는 기대감으로 1번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과연 이제 향후 어떻게 움직일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 상황은 이 정도로 이제 제가 정리를 드렸고요. 향후 이제 우리 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차트 그리고 사실 뭐 이렇게 이 저점 잡고 고점 잡고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산업에 대한 흐름을 말씀드리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영상을 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중점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종목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환경은 딱 나뉘어져 있죠. 첫 번째는 AI로 인한 전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력에 대한 이 용량 자체가 커져야 된다. 이제는 우리가 이전에 쓰던 것보다는 훨씬 많이 써야 된다. 그게 지금 바로 연결되는 것이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공장을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 반도체 공장 돌리는 비용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도 눈치채셨겠지만 이제는 국가 간의 전쟁이라고 할까요? 기술적 전쟁입니다. 기술적, 그 다음에 뭐 산업적 전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이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을 높이고 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특히 대한민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수입하는 품목 첫 번째가 원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정도가 천연가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제 원유와 이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이런 패권 다툼에 있는 환경이 상당히 우려스럽고 상당히 이제 흔들릴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라든지 그런 여러 국가들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움직임들이 가속화되었던 것이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그 원유라든지 그런 이 대체품들이 유통되지 못했을 때에 대한 결과가 이제 엄청나게 가격이 급등하고 그런 이제 에너지에 대한 가격이 급등하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사례를 보고 서로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계속 이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러시아와 중국, 미국, 서방 이런 이제 패권에 대한 다툼이 점점 이제 격렬해질수록 에너지에 대한 패권 다툼은 필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중요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고 유럽에서도 원자력 에너지를 다시 한번 친환경 에너지로 지정하면서 에너지에 대한 안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기사가 나온 것을 보면 로이터에서 프랑스 등 7개 EU 회원국이 올 들어서 러시아 에너지를 수입 늘렸다, 자해 행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럽연합 전체 27개 회원국 중에 프랑스를 비롯한 7개국이 올 들어서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로이터 통신이 얘기를 했고요. 이 우크라이나 침략 비용이라고 비난하면서 이제 이 석유 가스를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값싼 러시아 에너지를 끊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뭔가 이제 수입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도의적으로는 수입하면 안 되는데, 그죠? 도의적. 근데 뭔가 이제 경제적으로는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두 개가 양립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충돌을 할 겁니다. 그럼 이 첫 번째를 이제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죠? 첫 번째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엔 충분한 에너지 자립이 필요하다라는 뜻이겠죠. 에너지 자립이 필요하다는 것은 천연가스와 이제 원유 이런 것들을 쓰지 않는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재생 에너지가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원자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두 개가 계속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유럽 내에서는 이미 신재생에너지를 엄청나게 비율을 빠르게 늘려왔고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많이 늘려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프랑스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많이 하는 상황이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원자력을 극대화시키는 국가입니다. 70%까지 늘렸는데 근데 최근에는 이제 프랑스 주변에 있는 원자력의 냉각수가 이제 여름에 수온이 높아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다 이제 극단적으로 늘어났을 때에 대한 부작용이 있더라라는 것을 유럽 내에서 잘 이제 확인을 한 상황이고요. 이것을 적절하게 섞어서 그 다음에 원자력 같은 경우도 이제 집중해서 짓기보다는 뭔가 이제 이 수온 같은 냉각수를 어떻게 할지, 냉각제를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또 하나의 그런 의문점, 그 다음에 이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를 한 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중점적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 두 개가 이제 계속 이제 확실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더할 나위 없이 기회가 온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방산이 유럽과 전 세계적으로 잘 수출되는 것처럼 이제는 이 에너지 자립, 그 다음에 AI에 대한 등장으로 인한 전력 수요가 높아지는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많은 이제 생산량이 필요해질 겁니다. 그래서 AI 입장에서는 사실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원자력 에너지가 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이 에너지에 대한 출력에 대한 필요성, 그 다음 고출력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24시간 동안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거는 정말 사실인 거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포항시에도 이제는 오픈 AI와 네오 AI 클라우드가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기로 확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장소는 포항입니다. 왜 포항을 선택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거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 오픈 AI와 네오 클라우드가 이 포항이 적절하다라고 유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해서 AI 데이터 센터 최적지로 확정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2차전지 소재 산업 등 AI 수요가 폭발적으로 있는 그런 이제 제조업 클러스터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측정기들이, 연구시설들이 집적되어 있고,
그러고 이런 이제 원전과 연계된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이 있어서 이렇게 선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AI의 선진 기업들이 이렇게 포항시가 좋다라고 지정한 이유를 살펴보고 향후 어떤 식으로 이 데이터 센터의 단지를 만들어야 될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향후 흐름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 내에서도 엔비디아가 출두를 해서 완전히 그냥 전체적인 AI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 AI 기업 xAI에 2조 8천억 원의 투자를 또 할 전망이고요. 이제 조 단위의 투자는 쉽게 얘기가 나오는 만큼 정말 크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MD도 이제 엔비디아의 경쟁자가 되었고 엔비디아도 자체적으로 이제 AI 기업에 투자를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계속 가속화될 거다. 저 머스크의 xAI는 또 그냥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휴머노이드로 또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AI의 꽃은 이제는 휴머노이드, 그죠? 로봇 산업으로 이제 연결이 될 거고요. 이게 또 한 번의 붐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휴머노이드와 그런 로봇 산업으로 인한 생산성 증가가 이제는 완전히 산업에 대한 비용 절감, 그죠? 산업의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향후 이제 경제적인 큰 폭의 성장을 이끌어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까지의 큰 틀은 지금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 중간중간에 있는 잡음들이 지금 이제 시장을 흔들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이전처럼 뭔가 트리거가 탁 당겨져서 시장이 와르르 무너지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전체적인 미국의 금리가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도 나스닥이 계속 사상 최고치를 달리는 상황, 그 다음에 이러한 여러 가지 악재가 나오더라도 바로 이제 시장이 급격하게 반등하는 상황, 이런 부분들이 증거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 외에도 금값, 비트코인 이런 부분들이 계속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이 자산들이 이미 시장에 풀려 있다는 뜻이고, 금리를 높인 만큼 자산이 지금 뭔가 빨려 들어가지 않고 계속 뭔가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시장이 너무 확대되면서 빠르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또 돈이 창출되고 또 돈이 창출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이 유동성이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진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 이 돈 가치를 계속 떨어뜨려서 어떻게 이제 만들지는 저도 전체적인 틀은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해보진 않았는데, 일단은 시장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유동성 자금이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악재도 잠깐 딛고 이길 만큼 이렇게 시장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이렇게 시장을 끌어내렸지만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 수준의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전체적인 기술의 성장과 AI와 이런 이제는 국가 간의 경쟁,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기업은 정말 큰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아주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금요일에 좋게 진행하고 월요일에 좀 좋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덤덤하게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저는 장기적인 방향이 있어서는 내년에도 아주 좋은 시장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